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시노부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노부 같은 경우는 매력이 넘치는 인기 캐릭이지만 기사대 조들 중 가장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아쉬운 캐릭터죠. 그런 시노부를 귀멸의 칼날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프를 시켜본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집안인 고초가에 태어난 고초 카나에와 시노부, 그녀들의 아빠는 명석한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엄마는 간호사 출신으로 자유로운 성품을 가지고 몸이 아픈 이들을 간호해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낙후된 지역으로 가 자주 봉사활동을 하곤 했는데, 첫째 카나에는 엄마를 닮아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고, 둘째 시노부는 아빠를 닮아 명석한 두뇌를 가져 어릴 적부터 약하게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어느 날 코초 가족은 빈민촌의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고 낮에 열심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줬습니다. 시노부는 자신이 만든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람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코초 가족은 낡은 여관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잠을 청하게 된 코초 가족. 그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엄마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가봤죠. 그렇게 밖에는 아까 낮에 병을 치료해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째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시냐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찾아온 거냐며 물었는데 그 순간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시노부의 엄마 아빠를 덮쳤죠. 시노부와 카나에는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들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녀들의 엄마 아빠는 숨통이 끊어지면서도 딸들의 걱정에 어서 도망가라고 했고 엄마 아빠를 이대로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울고 있는 카나이를 시노부가 억지로 끌고 여관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시노부는 최대한 저 혈기에게서 들키지 않도록 숨는 도중에도 자신들이 도망친 흔적을 지우며 다른 곳에 신발 자국을 찍었고 옷장 안에 카나이와 숨어 있었죠. 코초의 부모를 잡아먹은 혈기들은 코초 자매를 찾기 위해 여관에 사사치 뒤졌고 그들은 혈기들의 발자국 소리에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시노부의 작전은 혈기에게서 시간을 끌긴 했지만 완벽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관 전부를 뒤진 혈기들은 마지막으로 코초자매가 있는 옷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코초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식은땀을 흘렸고 곧이어 옷장의 문이 열리며 혈기가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혈기의 머리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 버렸고 그 혈기의 몸은 재가 되어 소멸했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당황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고 괜찮니? 너네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고 하며 교메이가 나타났습니다. 시노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당신은 누구고 이들은 왜 우리를 공격한 거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자신의 혈기들을 죽이는 집단 귀살대의 암주 히메지와 교메이며 이 마을 사람 중 몇 명이 혈기가 되어버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어서 이곳의 혈기는 전부 퇴치했으니 부디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너네 부모가 죽은 건 참 유감이라고 하면서 돌아섰고 시노부는 그런 교메이를 붙잡고 이렇게 가녀린 소녀들을 놔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에게도 혈기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교메이는 너네 같은 소녀들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것은 겨우 살아난 인생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셈이라며 거절했는데 시노와 카나이는 계속해서 교메이를 따라다니며 검사가 되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꾀를 내어 그녀들을 엄청나게 큰 바위 앞으로 데려갔고 그 바위를 힘으로 밀어 움직이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혈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며 너네가 이 바위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때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며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둘이 함께 힘을 합쳐 움직이는 것을 허락해주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렇게 하라며 허락했고 돌아서며 저 바위는 어린 소녀들이 10명이 넘게 와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니 조금 하다가 포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노부는 교메이를 불러왔고 교메이에게 당신 말대로 이 바위를 움직였으니 어서 검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교메이의 감각은 확실히 바위가 엄청나게 움직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바위를 움직인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전날 교메이가 물러가자 카나이는 도대체 이 큰 바위를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라며 울상을 지었는데 시노부는 이 정도는 쉬운 좀 먹기라며 바위 밑 바닥에 홈을 팠고 철로 된 막대기를 가져와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 돌을 조금씩 움직여버렸던 거였죠. 시노부는 교메이에게 사람의 힘은 물리적인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두뇌에서 나오는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우리는
혈기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약속대로 어쩔 수 없이 그녀들에게 교육자를 소개시켜줬고 그들은 몇 년간 치열한 훈련을 통해 귀할대 선별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죠. 코초 자매가 선별시험에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우야시키 당주는 이 자매에게 주들에게만 지급하는 거처를 마련해주게 되었는데 코초 자매는 왜 이제 막 귀살대원이 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거냐고 묻자 우야시키 당주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귀살대원에게 집을 선물해주진 않지만 이 집은 암주 교메이가 부탁해서 코초 자매에게 마련해주라고 했다 했습니다. 교메이는 평소에는 산속에서 수련하고 임무 때는 여관을 통해 지냈기에 따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준 아이들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엄청 신경을 썼죠. 특히 그녀들의 부모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기에 그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것이었고 그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초 자매 몰래 엄청 신경 써주고 있었죠. 특히 언니 카나에 같은 경우는 검술에 재능이 뛰어났고 동생 시노부는 검술에는 그렇게까지 재능 없었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능가하는 엄청난 전략으로 혈기를 퇴치했습니다. 시노부는 등꽃독이 혈기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칼에 등꽃독을 묻힌 뒤 혈기가 싸웠는데 굳이 목을 베지 않더라도 독에 의해 재생이 되지 않고 심장과 가까운 곳을 찌르면 몸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에 독을 넣어놓고 배합할 수 있는 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적재적소의 독과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노부의 칼은 방대한 지식을 가진 시노부만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코초 자매는 승승장구하며 귀할대의 중요한 전력이 되기 시작했고 언니 카나에는 화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 중 카나에와 시노부는 길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음씨 따뜻한 카나에는 그런 카나에를 데려와 함께 살자며 나비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카나에에게 도발대발 화를 냈는데 이미 그녀들의 집 나비저택에는 혈기로부터 부모를 잃은 여러 소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이러다가 고아원이 되겠다며 투정을 부렸죠. 그럼에도 카나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코초 가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며 카나오를 데려왔습니다. 나비저택에 와서도 말수가 적고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카나오의 모습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시노부. 카나에는 카나오에게 시노부가 저래도 속은 굉장히 따뜻한 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카나에는 카나오가 검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카나오에게 꽃의 호흡을 알려주게 되었고 시노부는 혈기에 대한 연구, 자신의 독에 대한 연구를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귀할대에 들어와 혈기를 퇴치해가며 궁금했던 것이 혈기는 인간 시절에 몸이 허약한 사람이든 아이의 몸을 가졌든 혈기가 되면 그때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그때부터 신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혈기의 능력에 대해 연구를 했죠. 시노부는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부탁을 해 나비저택과 조금 떨어진 곳에 연구실을 하나 짓게 되었고 생포한 혈기들을 구해서 해부하며 실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낸 것은 바로 혈기의 피 속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강한 힘과 특수한 능력인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질이 있었고 시노부는 그 물질을 추출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실험용 생쥐를 사용해 그 물질이 작용하는 방식과 부작용 등을 연구했고 그 부작용만을 없애는 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오가 뛰어와 시노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시노부는 카나오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며 곧바로 나비저택으로 뛰어갔죠. 나비저택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 곳곳에 카나에가 거둬준 아이들의 시체가 질비했고 시노부는 제발 언니만은 이라며 카나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카나의 주변에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 것 같았고 카나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시노부는 카나에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카나에는 얼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혈기이며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며 피를 토해냈죠. 시노부는 카나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음을 느꼈고 몸 곳곳이 동상에 걸려 살이 썩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얼마 못 가 카나에는 죽을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고 어떻게든 카나에를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혈기의 피. 시노부는 그 피를 자신의 칼에 담아 카나에에게 주입했고 그 뒤 곧바로 부작용을 없앤 약을 주입했죠. 그러자 카나에의 동상 걸린 부분들이 다시 재생이 되었고 카나에의 몸의 온도도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목숨만 건졌을 뿐 의식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노부는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에서 혈기의 피를 주입했기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죠. 카나에를 살리려면 아무래도 카나에를 이렇게 만든 혈기를 찾아 그 피를 얻은 뒤에 약을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카나에보다 훨씬 약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카나에조차 이기지 못한 혈기의 피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절망스러웠죠. 그러다가 시노부는 결심한 듯 자신의 연구실로 가 그동안 모은 혈기들의 피를 자신에게 주입했습니다. 자신처럼 좋지 않은 피지컬 가지고도 강해지는 방법은 혈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몸 안에서 어떤 사악한 기운들이 용서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곧바로 부작용을 없애는 약을 주입했고 잠시 뒤 그 사악한 기운이 몸 안에서 사그라듦을 느꼈죠. 그러자 자신에게 펄펄 끓어넘치는 힘이 느껴졌고 칼을 들고 벌레옥 검술을 구사하자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검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노부는 그래 바로 이거야. 혈기들을 죽이고 혈기들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강해진 뒤에 언니를 저렇게 만든 그 녀석의 힘까지 내가 흡수해 언니를 고쳐주겠어 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시노부는 효과적으로 혈기의 피를 자신에게 주입하고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 끝에 다시 한번 자신이 직접 만든 혈기들을 대장장이 마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노부의 일륜도 시노부의 칼은 다른 칼들에 비해 훨씬 얇고 끝은 주사 바늘처럼 뾰족했는데 그 칼 끝에는 혈기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나오게 할 수 있고 혈기를 찔렀을 때 그 혈기의 피를 칼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시노부는 그 일륜도를 들고 곧바로 임무에 나갔는데 여러 마리의 혈기들이 시노부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곳은 혈기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혈기들은 맛있어 보이는 여자가 있다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으로 한 마리의 혈기에게 독을 주입함과 동시에 그 혈기에서 피를 빼냈고 그 피는 칼 손잡이에 있는 해독약과 섞여지며 시노부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시노부는 더욱 빠른 신체능력이 되며 그 혈기들을 순식간에 다 퇴치해버렸죠. 혈기들은 독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분기가며 비명을 질렀고 시노부는 시익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며 뒤돌아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먼치킨 시노부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의 능력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먼치킨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시노부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통해 스스로 몸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왔습니다. 시노부의 지능과 사이코패스적인 느낌을 잔뜩 넣어 만들어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